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원평가는 저도 이제 계속 평가를 받으면서 그 오너나 CEO들이 그냥 제가 한 실적, 저는 또 이제 주로 CFO들은 어떤 재무적인 지표로 딱 나타난 실적이 없잖아요. 무슨 뭐 영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질이나 역량을 보는데 순전히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제일 불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임원평가를 한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없을까 이제 해갖고 이제 임원평가라는 타이틀을 구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대개 이제 실적하면은 재무적 지표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재무적 지표가 임원의 어떤 자질과 역량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재무적 지표라는 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임원의 자질과 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임원을 평가할 때 가장 평가 시즌 이제 주로 연말에 많이 하죠. 주로 이제 실적이나 승진을 할 때나 뭐 인센티브를 줄 때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지금 새로운 관점,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실적이나 보상이나 체험과 같은 그런 단기적인 관점 말고 승계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개발, 임원의 자기개발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임원들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문화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적합성을 더욱 고취시켜 나가자는 그런 측면, 그런 관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승계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임원들도 되게, 저기에도 이제 그 날개에 잠깐 그런 얘기 나오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제 임원의 평균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 짧을 때는 1, 2년 만에 막 바뀌는 그런 임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1, 2년 이후에 공석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승계 관리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개발에 관한 그 관심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10년 전 2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현업에서 겪어왔던 그런 노하우들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도 임원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기업 문화와 전략에 대한 적합성인데요. 이 부분은 임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오너랑 CEO, 그 다음에 직원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임원들의 역량이 임원들이 점점 성장하고 임원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되면서 임원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과 기업 문화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 저도 이제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너나 CEO가 갖고 있는 기업 문화나 전략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임원들이 못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임원 평가를 할 때 우리 실적만 보면 돼, 임원 돈만 잘 버는 돼,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기업 문화나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에 대한 적합성을 같이 보자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주로 이제 어떤 걸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뭐 일반적으로 또 갖고 있는 그런 역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역량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점은 이중 역량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상호 모순된 그런 역량들을 기업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원하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고도 신속한 의사결정. 사실은 신중한다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되 신속하게 하려는 거죠. 이게 사실 모순적인 그런 두 가지 모순된 그런 역량들을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져라. 이러면서도 로컬의 룰을 또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그런 스펙트럼의 역량들을 요구. 한마디로 뭐 슈퍼맨이 되라는 얘기인데, 그런 뭐 이중 역량을 중요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역량은 임원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임원들, 내 지능이 사실 뭐 그 IQ 검사라든가 뭐 꼭 지능이라는 게 그런 걸 떠나서 감성 지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뭐 기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임원들의 그 학습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통찰이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도덕성과 그 정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대개 그 직원들이 회사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비율이 대개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의 얘기긴 한데, 미국의 그 범죄자 비율, 일반 성인들 대비 범죄자 비율이 3%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 조사한 호건 발달 영향 조사에 따르면은 임원들이 정직하지 않을 확률이 무려 12.5%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이 우리가 흔히 볼 때 그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정직성에 대한 평가가 좀 고려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평가 요소들을 할 때 그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면접과,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작성하는 그런 설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60도 가면 평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동료가 하고 부하 직원이 하고 상사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하나 본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임원 평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하되 잘해라. 오르가나이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만 임원 평가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빈 스탠물리스라고 그 미국의 그 레이널스 어소시에이션인가, 아무튼 굉장히 큰 서치 펌의 하나예요. 서치 펌에서 이제 주로 IBM이랑 모토로라 그 임원 평가 프로젝트를 주로 한 15년 정도 해왔던 분이고, 역자분도 뭐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도 이제 굉장히 막 글에 대해서는 막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막 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임원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뭐 좀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 임원과 직원을 구분 없이 막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좀 임원을 좀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중견 기업들한테는 뭐 유용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개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그 참석비 중에서 일부는 이제 가져가셔서 책값을 내셨으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한가할